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의자와 국화 냄새만 남아 조용해진 밤. 저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4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 박종석이라는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평생 말수 적고 돈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말만 반복하던 사람. 그런데 저는 그가 죽기 전날까지도 남편은 나에게는 말하지 않은 비밀 같은 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장례식장 한쪽에서 한 남자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낯선 중년 남자. 그는 조용히 제 앞에 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종석 씨가 말하신 사람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 남자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사는 동안 남편에게 그런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박준호 42세. 그리고 이어지는 말. 종석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혼자 남게 되면 제가 꼭 이 서류를 전해달라고요. 서류? 저는 손이 떨려 차마 봉투를 바로 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아니 종석 씨는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아들이 있었다고요? 사고로 죽었다던 그 아이. 제가 알고 있던 그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전부. 그리고 어머니가 모르시는 게 더 있습니다. 그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종석 씨는 15년 동안 어떤 계좌로 거액을 계속 모아두고 계셨습니다. 그 돈은 전부 어머니 몫입니다. 순간 제 귀가 제 말을 의심했습니다. 거액? 남편은 늘 가난한 척 월급 빠듯하다며 모임 한번 제대로 안 가던 사람입니다. 교회 권사 모임에도 돈 없다. 경로당에도 돈 없다. 심지어 제 용돈도 매달 쪼개가며 주던 남편. 그런 사람이 거액을? 게다가 숨겨온 아들, 비밀 계좌, 남편이 준비한 충격적인 서류까지. 저는 주저앉아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낡은 필체로 적힌 편지 한 장과 한 장의 부동산 등기부, 그리고 여러 장의 계좌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저에게 숨겨왔던 저를 무너뜨릴 수도 혹은 지켜줄 수도 있는 진실 한 가지를 죽는 날까지 혼자 품고 있었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남긴 이 비밀이 저와 며느리, 아들 가족, 그리고 숨겨진 또 다른 가족까지 모두를 싸움 속으로 몰아넣을 줄은. 그리고 저를 무시했던 며느리와 아들, 재산 욕심 많은 그들의 진짜 속내가 남편의 비밀 때문에 완전히 드러나게 될 줄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눈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낯선 남자가 건넨 봉투, 남편의 흔들리는 필적, 그리고 숨겨온 아들이라는 믿기 어려운 말까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영희야, 미안하다. 평생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다.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열이 확 올라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니, 죽어서까지 뭘 또 숨겼다는 거야, 도대체. 저는 다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결혼하기 전 너무 어렸을 때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너와 결혼하고 나서도 그 죄책감이 평생 마음에 남아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지키지 못한 사람? 그 사람과 낳은 아이?
그 아이가 어제 나를 어머니라고 부른 박준호라는 남자. 저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띵동.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며느리였습니다. 남편 장례식 동안에도 인상 한번 제대로 못 펴고 내 핸드백까지 들고 가서는 어머니, 이거 얼마짜리예요? 하고 묻던 사람.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머니, 뭐 들고 계세요? 저거 서류예요? 저는 본능적으로 편지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한테 상관없는 거다. 그러자 며느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상관없다니요?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남은 건 재산 문제밖에 없어요. 뭐? 솔직히 말해서요.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제 집안을 쭉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 그리고 통장들 결국 다 저희 몫이잖아요. 어머니도 이제 혼자 남으셨으니 저희랑 상의하면서 살아야죠. 그 말투, 그 오만한 시선. 저는 순간 뜨거운 피가 머리끝까지 솟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어머니는 모르시겠지만요. 아버님이 생전에 모아둔 돈이 꽤 된다고 들었어요.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면서 아들한테 손 벌리던 건 다 거짓말이었죠? 어머니 혹시 숨겨둔 돈 있으신가요? 그 순간 저는 등 뒤 봉투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몰래 모은 거액, 아무도 몰랐던 그 존재, 그리고 아들 준호까지. 이걸 며느리가 알게 되면, 아니, 아들 부부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머니, 저는요. 며느리는 목소리를 한층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 돈이 저희한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린 대출도 많고 애들 학원비도 있고 솔직히 어머니가 혼자 들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건 내가 관여할 게 아니다. 제가 단호하게 잘라 말하자 며느리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아니죠? 아버님 재산이면 남편 그러니까 종우 오빠 몫이죠. 그럼 결국 제 몫이기도 하고요. 내 몫?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너희는 장례식 끝나기도 전에 돈 얘기부터 하냐? 그럼 언제 해요? 어머니가 숨기고 계시면 저희가 알아봐야죠. 숨기고 있다. 그 말에 저는 아차 싶어 봉투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봉투 주세요. 아버님 관련 서류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죠. 이건 절대 줄 수 없다. 왜요? 뭔데요? 혹시 진짜 돈이에요? 멱살을 잡힐 기세로 점점 가까워진 며느리의 얼굴.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게 아니다. 이건 종석이가 나한테 남긴 거다. 그 순간 며느리가 확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님이 어머니한테만 남긴 게 어딨어요. 결혼 생활 내내 아버님 돈은 다 우리 가족 몫이었어요. 그 말에서 4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며 속으로 쌓아왔던 서러움이 한순간에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말 틀렸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며느리 뒤에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보자 어젯밤 장례식장에서 저를 찾아온 그 남자, 박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는 얼굴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그러자 준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박종석 씨의 아들입니다. 아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표정을 한번, 준호를 한번 번갈아 보더니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님에게 또 다른 자식이 있었다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남기신 돈과 재산은 모두 어머니, 즉 이분에게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건드리지 말라고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질투, 분노, 충격,
계산이 한 번에 섞인 표정으로 뒤틀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준호는 봉투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내 며느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님이 우리한테 숨긴 게 이렇게 많았어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라.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진실이 더 많다. 그 말에 며느리가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어머니, 절대 이대로 안 넘어갈 거예요. 이거 유산 싸움 될 수도 있어요. 그녀는 신발을 쿵쿵 울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의 진짜 비밀은 아직 더 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뭐라고? 준호는 손에 다른 서류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아버님이 남긴 재산.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모이게 된 이유도요.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제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주저함과 책임감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어머니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겁니다. 아버님이 숨겨온 건 단순히 저뿐이 아닙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또 뭐가 있다는 거니? 준호는 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서류철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낡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오면 영희에게 알려라. 저는 그 글씨체만 보아도 남편의 손 떨리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15년 전부터 어머니 몰래 부동산 투자를 하셨습니다. 부동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평생 투자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어머니는 너무 남을 믿는 성격이라 혹시라도 이용당할까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더군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용당할까봐? 결혼 내내 남편은 돈은 내가 알아서 한다. 당신은 그냥 생활비만 받아 쓰라. 하는 식으로 제게 간섭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게 혹시 날 지키려고 그랬던 걸까? 준호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버님 명의로 된 빌라 2채, 그리고 재건축 예정 아파트 1채, 지금 시세로 합하면 거의 50억 정도 됩니다. 저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50억? 이렇게 큰 돈을 왜 말도 안 하고. 아버님은 어머니에게 말하면 가족들이 그 돈을 노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며칠 전 며느리가 제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혼자 돈 들고 있을 필요 없어요. 아버님 재산은 우리 몫이잖아요. 어머니, 봉투 숨기지 마세요. 그녀의 눈빛 속 탐욕, 그 뻔뻔함,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재산 얘기부터 꺼내던 그 태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문이 또 한 번 세게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뒤에는 제 아들 종우도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아들이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그러는데 아버지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었다고 그게 사실이야? 저는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박준호입니다. 아들의 얼굴이 금방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숨긴 아들이 있었다고? 말도 안 돼. 그러자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이상했어. 아버님이 평생 돈을 아껴도 너무 아꼈잖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지.
저는 차갑게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 말은 아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숨긴 재산이 있다면서요? 그거 왜 우리한테 숨기세요? 준호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버님 의지였습니다. 아버님은 모든 재산을 어머니에게 남기라고. 어머니에게만? 그게 말이 돼요? 며느리는 히스테릭하게 소리 질렀습니다. 아버님 재산은 당연히 종호 오빠 몫이고 그 말은 곧 제 몫이에요. 저는 터져나오려는 분노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내 몫이라고 생각하냐? 저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장례식장에서 돈 얘기부터 꺼내냐?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며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희 사정 모르세요? 대출도 많고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그게 내 돈이랑 무슨 상관이냐? 저도 결국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습니다. 준호는 이 싸움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서류 한 장을 제 아들과 며느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두 번째 유언장입니다. 정확히는 추신에 가까운 내용이죠. 아들이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모은 재산은 모두 영희에게 간다. 종호에게는 필요하면 어머니가 나눠주면 된다. 단 며느리에게는 단 한 푼도 가지 않도록 해라. 아들은 손이 떨렸고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뭐라고요? 저한테는 한 푼도? 어머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진짜 이거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예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아버님 재산이 이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장례식 때부터 우리가 관리했지. 그녀의 입에서 나온 우리가 관리했지라는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왜 나를 지키려고 했는지, 왜 돈을 숨겨왔는지 그 이유를 더 깊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비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들과 며느리 전부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서류철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아버님이 마지막까지 준비하신 계획입니다. 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종석 씨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준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니가 평생 억울하게 살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며느리 분이 벌써 움직일 줄도 알고 계셨고요. 며느리가 질색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는 거야 그게. 준호의 말이 2부의 마지막을 갈랐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며느리 분의 행동까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기분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집안은 잠시 숨조차 쉬기 어려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는 흥분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아들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서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담담하게 서류철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며느리분의 행동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부터 지까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수진 씨, 준호가 며느리를 바라보는 순간 며느리는 몸을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왜 날 그렇게 쳐다봐요? 준호는 서류 한 장을 펼쳤습니다. 이건 아버님이 제게 맡기신 기록입니다. 며느리 분이 결혼 전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버님께서는 전부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무슨 행동을 했다는 거니?
준호는 조심스럽게 서류 내용을 읽었습니다. 박수진. 결혼 전 3년 동안 총 8천만 원의 개인 채무 발생. 결혼 후 남편 명의로 3,500만 원 카드 대출 전가. 시댁 재산 탐지 시도 4회. 시어머니 명의 부동산 관련 문의 2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수진아, 너 이게 다 뭐냐? 며느리는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저 건 옛날 얘기예요. 다 해결된 문제예요. 왜 그걸 지금. 준호는 말을 잘랐습니다. 해결이요? 아버님이 직접 갚아주셨다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어머니가 갚으신 줄 알고 있었는데.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아버지의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나는 영희에게 절대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다. 영희는 착해서 또 수진에게 넘어갈까봐. 난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 남편이 왜 그토록 돈 얘기를 피했는지, 왜 생활비만 정확히 끊어서 줬는지, 왜 항상 장부를 혼자 들여다보며 나에게는 아무것도 맡기지 않았는지, 그 모든 행동의 진짜 이유가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아버님은 돈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의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말도 안 돼. 며느리가 갑자기 테이블을 쾅 치며 일어섰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에요. 저 사람이 누군데?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을 다 가져가라고? 말도 안 돼. 어머니, 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저 사람 사기꾼일 수도 있다고요.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기꾼인지 아닌지 종석이 글씨만 봐도 나는 안다. 며느리는 그 말에 더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절대 못 인정해요. 이 50억 제 눈앞에서 넘어가는 꼴 못 봐요. 변호사 만나서 법적으로 다 따질 거예요. 어머니도 소송 당할 준비나 하세요. 그녀는 신발을 질끈 신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준호는 서류철에서 가장 두꺼운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며느리분이 장례식 직후 재산을 노린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변호사와 모든 절차를 마쳐두셨습니다. 아들과 저는 동시에 놀란 눈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절차? 준호는 봉투를 열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은 이미 생전에 모든 재산을 어머니 앞으로 증여 예약해 두셨습니다. 아들이 수첩을 떨어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증여 예약?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어머니에게 모든 재산이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준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서류에 서명하셨고 변호사가 이미 법원에 접수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아, 이게 뭐야? 그럼 진짜로 내 몫은 없는 거야. 나한테는 단 한 푼도.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쥐었습니다. 남편은 40년 동안 말없이 살던 그 사람은 죽기 전까지도 저를 이렇게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류철 가장 끝에 있는 아주 작은 파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는 유난히 낡아 있었고 겉에는 단 한 줄만 쓰여 있었습니다. 영희에게만.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봉투를 받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아버님이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어머니에게 꼭 알려야 한다고 적은 마지막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며느리는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그거 열지 마세요. 저 사람 지금 다 꾸며내는 거예요. 어머니 속지 마요.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들도 숨을 죽인 채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장의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 그리고 제가 전혀 모르는 한 여자,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앉아 있는 어린아이. 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 저입니다.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숨긴 건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 알고 계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손에서 사진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젊은 남편과 제가 전혀 모르는 여자의 미소, 그리고 그들 사이의 어린아이. 저는 숨이 턱 막혀 말을 잃었습니다. 종석 씨가 이 여자랑 아이를. 제 몸은 힘이 풀려 그대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아들입니다. 그럼 내 어머니는?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첫사랑? 저는 입술이 떨려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 그 여자분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 반대 때문이었고 아버님은 그 선택을 평생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쪼여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 나랑 결혼한 건 사랑이 아니라 반강제였단 말이냐?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은 분명 말씀하셨어요. 영희는 내 인생을 살게 해준 사람이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인간답게 살았다. 미안하지만 내 지난 과거만큼은 죽을 때까지 안고 가고 싶다. 저는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종석 씨,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준호는 편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영희에게 진실을 말하면 그녀가 상처받을까 두렵다. 나는 영희를 잃고 싶지 않다. 하지만 죽기 전에 내 아들에게도 책임을 다하고 싶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었다. 사랑했기에 더 말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때였습니다. 쾅! 며느리 수진이 테이블을 양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럼 이 남자 불륜으로 낳은 아들이란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왜 아버님 재산을 다 가져가라고 해요? 어머니, 이거 완전 사기예요. 저 사람 믿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남편이 숨겨온 사생아한테 재산 다 뺏기게 생겼는데 그 순간 준호의 눈빛이 딱딱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사생아 아닙니다. 아버님이 책임지고 싶어 했던 아들일 뿐입니다. 입 다물어.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급히 며느리를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지금 그런 말 할 때 아니야. 하지만 며느리는 남편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오빠는 조용히 해. 우리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저런 사람이 나타나서 하루아침에 50억을 다 가져간다고? 말이 돼?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탐욕,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봉투 내놔요. 그거 진짜 유언장인지 확인해야겠다고요. 그 순간 며느리는 제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라. 집안에 제 음성이 울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서러움이
그 한마디에 전부 실려 있었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어떤 심정인지 알기나 하냐? 며느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내 남편이 죽었어. 40년을 같이 산 사람이 죽었다고. 그리고 지금 겨우 하루 지났는데 너는 돈 얘기만 하고 있어? 어머니, 저는 입 다물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순간 아들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보는 제 표정에 말문을 잃은 듯 했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서류철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아버님이 어머니에게 미안해서 생전에 준비한 생활보장 문서입니다. 생활보장? 네. 아버님은 혹시라도 어머니가 혼자 남게 되면 며느리 분에게 피해를 받거나 돈을 뺏길까봐 모든 걸 법적으로 막아둘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준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의 유일한 수혜자를 어머니로 지정했습니다. 신탁? 그리고 이 신탁은 아버님 사망과 동시에 발효되며 배우자 보호 조항이 적용됩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들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탁 조항에는 아주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아들도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읽었습니다. 영희를 위협하거나 재산을 요구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즉시 상속권을 박탈한다. 순간 아들은 멍해졌고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는 거의 쓰러질 듯 휘청거렸습니다. 준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방금 며느리 분이 하신 행동은 이 조항에 해당됩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준호는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분은 아버님의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럴 순 없어. 어머니, 제발 좀만 도와주세요. 저 진짜로 다 잃게 생겼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었다. 그리고 그때 준호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폭탄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또 하나, 아버님이 어머니께 꼭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하셨는데? 준호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르는 형제, 어머니의 가족과 관련된 진실도 아버님이 알고 계셨다고요.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내 가족? 준호의 마지막 말은 방 안의 모든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버님이 어머니 가족에 관한 진실도 알고 계셨다고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준호를 바라보았다. 내 가족? 무슨 말이냐, 준호야. 준호는 작은 봉투 하나를 다시 꺼냈다. 이번 봉투는 유난히 얇고 겉면에는 딱 2글자만 적혀 있었다. 형제. 순간 심장이 멎는 것처럼 몸이 굳어버렸다. 준호는 천천히 설명했다. 아버님이 생전에 외할아버지 쪽을 많이 조사하셨어요. 외할아버지? 네. 어머니 쪽 가족들이 오래전 혼란 때문에 흩어졌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 말에 나는 숨을 들이켰다. 잠깐만. 그건 내가 어릴 때 잃어버린 그 언니 얘긴가?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이 그 언니분을 찾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차 찾았다고. 어딨는데? 지금 살아있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어릴 때 실종된 언니. 평생 찾고 싶어도 먹고 살기 바빠 마음속에만 묻어두었던 그 사람. 나의 반쪽 같은 존재. 준호는 봉투에서 누런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2주 전 언니분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뭐라고. 몸이 휘청거려 의자에 다시 앉았다. 준호는 계속했다. 그분은 지금 에코시에 살고 계시고 아버님이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그분이 큰 충격을 받고 어머니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영희에게는 내가 지켜줘야 할 가족이 있다. 편지에 남긴 그 문장이 새삼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외로움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따뜻한 여운을 망치듯 갈라놓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게 지금 중요한가요? 아니, 중요한 건 지금 50억이 누구한테 가느냐고요. 며느리 수진이었다. 아들은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나는 수진의 눈빛에서 더 이상 사람이 아닌 탐욕만 보였다. 어머니, 제발 생각 좀 해보세요. 수진이 소리쳤다.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어머니 혼자 50억 갖고 뭐 하시려고요? 우린 대출에 허덕이고 애들 교육비도.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내가 단호히 말했다. 수진은 나에게 달려들 듯 외쳤다. 그럼 대체 누가 책임져요? 저 아저씨는 뭐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다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사기라고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재산을 가져갈 생각이 없습니다. 거짓말. 유언장에도 신탁 문서에도 저는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어머니가 다 가져간다고? 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은 한 푼도 빼놓지 않고 모든 재산을 어머니에게만 주셨습니다. 수진의 다리가 풀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안 돼. 안 돼. 이럴 수 없어.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나는 부드럽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너는 가족을 돈으로 계산했어. 수진의 눈이 흔들렸다. 너에게는 돈이 가족이었겠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때 아들이 크게 심호흡을 했다. 엄마, 나 미안해. 나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그동안 수진이 말만 들었어. 엄마가 돈을 숨긴다. 아버지 재산은 우리 몫이다. 그 말만 믿고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나 잘못했어. 아버지 마음이 이런 줄도 몰랐고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온지도 정말 몰랐어. 나는 천천히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들아, 너라도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수지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절규했다. 오빠, 어머니 편을 들어. 우리 지금 다 잃게 생겼다니까. 그러나 아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수진아, 우리가 잃은 건 50억이 아니라 가족이야. 수지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잃었다. 준호는 조심히 TV 옆에 있던 USB를 꺼냈다. 어머니, 아버님이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동영상? 나는 숨을 삼키며 TV를 켰다. 잠시 후 그리운 남편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마르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내가 평생 봐오던 그대로였다. 영희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순간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나는 평생 너한테 미안했다. 마음속 한 곳에 말하지 못한 과거가 있어서 너에게 떳떳하지 못했던 날들이 있었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영희야,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다. 너 아니었으면 나는 이렇게까지 살지도 못했다. 나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영희야, 평생 내가 외롭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너의 언니를 꼭 찾아주고 싶었다. 동영상은 천천히 조용히 끝났다. 집안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고요했다. 동영상이 꺼지고 난 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준호야, 내 어머니, 종석 씨가 너에게 부탁한 마지막 의무는 다 끝난 거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뭐?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를 지켜드리는 것. 그게 아버님이 제게 남긴 마지막 부탁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다. 며느리 수지는 신탁 조항에 의해 상속이 완전히 배제되었고 추가적으로 남편과 상담 끝에 심각한 부부관계를 돌아보게 되었다. 결국 수지는 집을 떠났고 아들은 한동안 혼자 지내며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았다. 준호는 가끔 찾아와 내장을 봐주고 약 봉투를 챙기고 작은 집안일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준호가 말했다. 어머니 언니분이 어머니를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날 나는 40년 만에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났다. 서로의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던지 모른다. 나는 남편의 영정 앞에 향을 올렸다. 종석 씨, 당신이 이 모든 걸 준비했구나.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다. 이제 됐어. 당신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돼. 준호도 내 가족이니까. 창밖에서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들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은 50억이 아니라 가족을 다시 이어준 마음이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종석 씨, 정말 고마웠어.